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수리공간 같이 보실 텐데요. 수리공간은 기본적으로 방정식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식 세우는 게 아마 이 수리공간을 풀 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식을 잘 세우거나 조금 저희가 쉽게 세우는 패턴만 안다면 아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거나 적중률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식 쓰는 연습을 저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봐주신다면요. 다음은 A씨가 1월부터 4월까지 지출한 외식비다라고 했습니다. 1월부터 5일까지 평균 외식비가 지금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게 이상, 이하 같은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상, 이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초과, 미만 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수나 개수를 세줄 때 그것보다 조금 작은 애가 나오는지 그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이하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A가 5월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외식비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보다는 저희가 맥시멈을 택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3만원을 기준으로 5월 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식은 저희가 1월부터 11만원, 그리고 18만원, 그리고 5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그리고 X를 한 게 저희가 13만원이기 때문에 13만원이 총 5일이 돼서 계산해 주신다면, 네, 여기가 30이고요. 46인가요? 46 더하기 X, 그 다음에 65인가요? 그래서 X는 65 빼기 46이기 때문에 저희가 19만원이 나온다. 46인가요? 네. 46이 돼서 19만원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이 19만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바람직하죠. 정말 바람직하고 아주 착한 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풀다 보면 조금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사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를 맥심 13만원이라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감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풀 거냐면 저희가 맥심 13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최대 될 수 있는 게 13만원이죠. 여기다 기본을 주고 여기서는요. 남는 자금이 13만원에서 2만원이 남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13만원이라고 했을 때 5만원이 부족하죠. 너무 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만원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유 자금이. 여기 같은 경우도 만원이 남겠죠. 그러면 토탈 계산했을 때 저희가 11에서 5를 뺐을 때 6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므로 여기 때 총 19만원을 써도 무관하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걸 직접 다 계산해도 어차피 지금 시간은 숫자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요. 만약에 여기 단위가 지금 10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원이나 1000만원 단위라고 했다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산할 것도 많아지겠죠? 그럼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감 차로 인해서 한다면 단위가 여기 주어진 것보다는 작게 나오므로 조금 더 계산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지금은 두 자리 계산 대 한 자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거야. 차이 그렇게 안 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4자리고 여기가 2자리였다면 계산 차이 시간이 확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이렇게 형태의 진감으로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여 대여하려 한다. 프린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프린터 가격 20만원과 구매하는 경우죠. 네,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린터 가격 20만원과 그리고 매달 15,000원에 지금 그리고 매달 1.5만원의 유지비가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2.2만 원의 대여료가 들어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최소 몇 개월 이용해야지 대여하는 경우보다 이득이냐, 구매하는 게 대여보다 이득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이 20만이 있고요. 그리고 구매하는데 지금 1.5의 X개월 그랬을 때 대여할 때는 2.2X라고 했을 때 대여보다 유리해야 됩니다. 대여보다 유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나오겠죠. 등호가 지금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최소 몇 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20만, 사실 이제 만은 안 써도 되죠. 단위가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20이 나올 거고요. 넘겨주시면 0.7, X인가요? 그러므로 저희가 0.7은 10분의 7이기 때문에 7분의 10이 나오게 될 거고 결론은 7분의 200을 해주신 게 이만큼이 된다면 구매가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7, 3, 21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은 안 되죠. 그런데 봤을 때 28점 얼마 정도 될 거다.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게 7이 하나 더 들어가므로 저희가 28점 얼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식을 쓸 수도 있냐면요. 어차피 20만 원은 고정입니다. 맞죠? 그리고 차이는요. 매달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달 총 저희가 7,000원의 차이가 나므로 20만 원이 모이려면 7,000원씩 몇 달이 필요하니 이거를 찾아도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 방정식을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푼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던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복잡해질수록 저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꼭 식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야지 정석적으로 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걸 알고 푸셔야지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 나왔을 때도 실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로 얘기하는 거와 식으로 얘기하는 거 둘 다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철도의 길이가 720m인 터널이 있다. A는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56초 걸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터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A기차는 완전히 빠져나갈 때 처음에 A기차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A기차가 이렇게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와야겠죠? 그랬을 때까지 총 시간이 저희가 봤을 때 56초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기차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건요. 기차 길이를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720m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A 기차보다 40m 짧은 기차 40m 짧은 기차 이렇게 B가 있는데요. 지금 B가 있는데 그럼 얘는 X-40이겠죠? 맞죠? 똑같이 720m를 지나가는데 여기는 160초가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두 기차가 이제 여기까지는 주어진 식을 얘기한 거고요. 두 기차가 만약에 터널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하면 4분의 1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A기차와 B기차를 봤을 때 A기차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속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터널을 만약에
A 기차가 여기서 출발하고요. B 기차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고 했을 때 그때 4분의 1 시점은요.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A가 3칸 왔을 때 B가 1칸 온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문제를 풀 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와 여기의 속도를 비교해 주시면요. 우선 저희가 거속시를 쓸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A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면요. 거리이기 때문에 A의 속도는 저희가 시간 56초분에 지금 72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B의 속도는요. 저희가 160초분에 720 플러스 X 마이너스 40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설에서는 여기 하고 이제 미지수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속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보인 이유는요. 4분의 1 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3칸 오고 1칸 오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시간에 거리차가 1대3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땐 A의 속도가 B의 속도의 3배가 될 거다라는 걸 좀 아시면 훨씬 더 식이 쉬워집니다. A 속도와 B의 속도를 봤을 때 A 속도가 B 속도의 3배다. 그 얘기는 식이 56분에 저희가 720 플러스 X라고 하는 것과 160분에 빼주시면 680 플러스 X라고 하는 형태를 봤을 때 여기가 3배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3배를 해야지 여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 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결국엔 160을 곱해주시고 56을 곱해주셔서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약분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가 28이고요. 여기가 80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1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40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40에 저희가 720 플러스 X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14 곱하기 3에 680 네, 여기에 680 플러스 X가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에 X를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아마 여기 계산해 주시면 X는 총 길이가 120이 나와서 저희가 첫 번째 길이가 X, 여기가 120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B의 기차는 80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3번의 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별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B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지수를 여기를 X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를 X로 놨다면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 X 플러스 4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X의 답이 빡 나와야지만 저희가 계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되게 사소한 계산이지만 이런 게 모이면 그래도 시간이 저희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계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궁금한 걸 미지수로 잡고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걸 미지수로 잡았을 때 어렵게 바뀌는 식도 있으므로 문제 유형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B 기차를 미지수로 잡고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한 도로에 신호등이 연속으로 2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등은 6초 동안 불이 켜지고 지금 6초 동안 저희가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10초 동안 저희가 점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등은 8초 동안 지금 불이 켜지고요.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지금 1번 신호등, 2번 신호등이라고 했을 때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4초 동안 저희가 불이 꺼진다라고 했습니다. 두 신호등이 불이 들어왔을 때 다시 동시에 불이 켜지는 순간 잘 보셔야 되는 게
불이 켜져 있는 것, 동시에 켜져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불이 동시에 바로 빡 하고 켜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지금 6초 동안 불이 켜져 있다가 10초 동안 불이 꺼진 후에 다시 불이 켜져야 됐을 때 같이 2번도 켜지는 패턴이므로 순간적으로 같이 커지기 위해서는 1번은 저희가 16초라고 하는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2초라고 하는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같이 켜지게 되려면 여기 16초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16초와 12초의 최소 공배수를 저희가 구해주시면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16에다 3 곱하니까 48초 때 저희가 다시 둘 다 켜지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를 잘 읽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불이 켜져 있는 거, 동시에 불이 켜져 있는 거면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죠. 동시에 불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센터에서 고객이 만족하면 3점을 받고요. 불만족하면 4점, 마이너스 4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총 100명의 고객에게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고객 관리 점수를 80점 이상 받으려면 최대 몇 명의 고객에게 불만족을 받아도 괜찮은가? 라고 했는데요. 고객이 만족하면 만족한 고객을 X, 불만족한 고객을 Y라고 했을 때 어쨌든 100명의 고객이기 때문에요. X 더하기 Y가 저희가 토탈 100명이 나와야 되고요. 점수를 봤을 때 만족한 고객의 인원에다는 저희가 3점이므로 3X, 불만족한 고객은 마이너스 4점이니까 마이너스 4Y 라고 했을 때 80점보다는 저희가 여기는 점수가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고 불만족인 형태 Y를 알고 싶기 때문에요. 저희는 X를 속어야겠죠. X를 속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저는 대입을 이용해서 푼다면 X라고 하는 거를 100 빼기 Y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한다면 300 저희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Y 하고 8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넘겨주시면 220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7Y가 될 거고 Y는 7분의 22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최대 여기 있는 인원만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20을 저희가 7로 나누면 21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오겠죠. 31점 몇몇몇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므로 맥시멈 31명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등식은 넣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좀 식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좀 식 쓰는 게 좀 싫다 그러시면 직접 계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조금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불만족 고객이 17명, 20명, 31명, 32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만족한 고객이 만약에 80명이고 불만족한 고객이 지금 만약에 20명이라고 했을 때 만족은요. 저희가 3점이죠. 맞죠? 3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24가 나올 거고요. 불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4점이니까 마이너스 80이겠죠.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80을 뺐을 때 총 160이 나옵니다. 그럼 불만족 인원이 조금 더 많아도 80점보단 넘겠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서 문제를 푸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푸는 게 더 깔끔하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입체 도형을 결합하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모형을 고르세요 라는 건데요. 입체 도형. 이게 입체적으로 도형만 나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 수험생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입체 도형은요, 좀 사실 공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뭐 거저먹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입체 도형만 나왔을 때는 막 족족 다 틀리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신데 어렵죠. 어렵죠. 그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푼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뒤에 있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요. 한번 직접 뭐 블럭 같은 걸로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본다는 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가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느 순간 되다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정말 꼭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인 안 한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확인한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도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를 이제 합쳐서 끼워 넣어서 저희가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요. 보이는 것 외에는 흰 색깔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는 검은색이겠죠. 네, 저는 흰색으로 보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 도형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겹쳤을 때 혹은 얘를 이렇게 겹쳤을 때 끼어 들어가냐 그 얘기입니다. 이 상황 그대로 끼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 봤더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얘를 회전해서 끼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회전할 거냐? 그게 문제죠. 어떻게 회전할 거냐.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거길 가기 전에 회전하기까지 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해보는 건요. 색칠된 거의 개수입니다. 몇 개가 색칠되냐. 걔가 색칠됐는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간혹 색칠된 거의 개수가 여기서는 5개인데 밑에는 막 6개 혹은 막 4개 막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면 우선 걔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몇 개 색칠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성. 네,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규칙성을 찾냐면 그냥 만드는 겁니다.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건데 저는 얘 2개 붙인 애가 2개 있어 라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분들께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혹시 얘가 끼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은요 모서리 부분이겠죠? 8개 중에서 여기 모서리 부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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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랑 만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겠죠. 도형을 끼워 넣었을 때.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얘를 뒤집어서 넣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벌써 답이 나왔겠지만 얘를 만난다면 그러면 4개짜리 붙어있는 거 찾으면 되겠구나. 4개 1개짜리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규칙성을 2개, 1개짜리를 만들거나 4개, 1개짜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요걸 찾고 들어가는 게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인지 색칠하고 규칙성을 찾아 놓는다면 우선 답이 못해도 2개 중에 하나
어렵다면 3개 중에 하나로 추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도형들을 보고 역으로 얘네들을 찾는 게 이 문제에선 좀 빠르게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몇 개 색칠했는지 규칙성 찾기 하시고 문제를 보신다면 지금 총 5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5개가 색칠됐고요.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지금 봤더니 5개가 색칠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봤을 때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둘둘 하나나 넷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둘둘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틀렸죠? 붙어 있는 게 이어서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둘둘 하나 틀렸죠? 2개밖에, 여기 하나밖에 없겠죠? 둘둘 하나 얘도 틀렸죠? 맞죠? 붙어 있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둘 하나.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 저희가. 얘를 막 회전하고 그러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끼워놓고 저희가 회전하고 해도 되는데 처음에 뭔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쉽지만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회전하지 않고서 회전해서 껴넣지 않고서는 못 찾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푸시고 하셔야 되므로 꼭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네, 7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로 봤을 때 먼저 개수를 세보셔도 상관없겠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고요. 봤더니 여기 부분이 이어져 있네요. 이어진 게 한 개 있구나. 지금 2개씩 묶인 게 하나 있구나 라고 봤을 때 그런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지금 방금 했던 대로 찾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끝에가 2개가 나왔죠. 끝에가 2개가 나왔으므로 가운데 2개 있는 건 벌써 말이 안 되죠. 맞죠? 끝에 2개 있네요.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 2개가 있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끝에 2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운데 2개가 있겠죠? 그러므로 아니겠네요. 우선 벌써 2개로 치러졌습니다. 벌써 2개로.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정면적으로 끼워지는지 바로 앞으로 끼워지는지를 확인했더니 여기 부분이 맞게 들어오고요. 여기 2칸 부분과 1칸 부분이 니은자로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형은 정면으로 봤을 때 그냥 얘와 얘가 앞으로 가서 바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같은 위치에 저희가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형태가 바로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래야 이런 도형뿐만 아니라 여기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좀 상상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